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제이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기획을 맡은 원PD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작가 잭킴입니다. 카피라이터 민키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영어 공부방 담당 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저희 총괄 PD님, 최 PD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최빈님 휴가. 원래 휴가 오늘 가셨구나. 하와이 가셨어야 되는데 네네. 그 못 가신 그 슬픔이 너무 커셔서 네. 집에서 알아 누우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런. 최PD 생일이에요. 최 PD님 생일 축하해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최PD. 축하. 누나 오케이, 해피 버스데이. 오케이, 땡큐. 실리콘밸리 이번 주 날씨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날씨입니다. 산마테오 카운티에서는 전반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70도 후반을 유지하다가 점차 떨어져서 목요일에 7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요. 월요일에는 90도에서 전반적으로 80도 중반으로 유지되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심하니 밤에는 춥지 않게 이불 꼭 챙기시고 여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저번 주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었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월 4일 저녁 6시부터 항구 쪽에 한 창고에서 불이 나는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2차적으로 폭발을 일으킨 사고인데요. 폭발 당시 원자폭탄 같은 버섯 구름이 일어났고 규모 4.5 정도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 도시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폭발로 그 일대는 초토화가 되었고 최소 100명 이상의 사망자, 4,000명 이상이 다쳤고 집을 잃은 이재민이 30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시 시민 전체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사 결과 6년 전에 화물선에서 압수해서 보관하던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이긴 하지만 폭발성이 강해서 화약 등 무기 제조의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최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이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테러 공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에 2주간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고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원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사고로 피해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저희 정쌤 이런 슬픈 상황에서 네. 위로로 해줄 수 있는 영어 문장이 혹시 적절한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런 베이룻 관련 영상을 보시면요. 댓글에서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I'm praying for them 또는 My heart goes out to all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으로는 I'll keep them in my thoughts and prayer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애도의 표현으로 I'm praying for them.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SNS에는 My heart goes out to all 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SNS나 혹시나 지인분들이 그쪽에 계시다면은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쌤 오늘도 영어 단어 표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새내기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고기가 우는 모습을 담아주시는 조지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흔한 하드웨어 중 하나인 조지현입니다.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 코리안즈 오픈챗이 처음 생겼을 때 초기 멤버로 많이 활동하다가 연애를 하면서 좀 등을 돌렸는데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바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참여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초기 멤버세요. 예, 그때는 이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냥 산호세 단톡방 그런 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그립네요. 처음에 몇 명 없을 때 저희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죠? 그럼요. 게임도 하고 네. 공원 가서 막 그 퀴즈 대회에서 제가 휩쓸었잖아요. 맞아요. 상품도 있었는데 그때. 네. 우버랑 스타벅스 스타벅스. 상품권 혼자 다 가져가고 네, 욕심쟁이 우후훗. 그러고 먹튀했잖아요. 네네. 아, 좋습니다. 그게 혹시 언제죠? 그게 2016년? 한참 전인데. 2016년이에요. 제가 2015년에는 아직 미시간에 있을 때였거든요. 아, 2016년부터 저희 실리콘밸리 코리안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연이 마스코트 같은 존재예요. 저희 SBK 그룹에서. 일단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쭉 크면서 미국에 살 거란 생각은 사실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가려다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어허, 석사를 마치고. 네. 뭐 병특을 가도 되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네. 군대를 제대하고 뭘 할까 생각했는데 군대 간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 박사 과정을 그냥 한국에서 하면 대부분 병역이 대체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박사를 왔어요. 군대 간 게 아까워서. 그쵸. 그리고 보니까 미국 박사 공짜예요, 공짜. 그래요? 네, 그 학비도 주고 네. 생활비도 줘요. 그래서 한번 미국 물 좀 먹어보자 하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 박사 과정 할 때는 돈을 주면서 하나요? 그 연구비를 주는 거죠? 네, 그 공대 박사 과정은 학교에서 대부분 강제해요. 교수든 학교든 이 학생 뽑을 때 최소 5년 뭐 파이낸셜 에이드를 줄 수 없으면은 어드미션을 안 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프타임을 일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 박사 레벨에 맞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한 달에 세금 제하고 제가 2010년부터 박사를 했는데 한 2,000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박사 준비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쉽진 않았죠. 저는 근데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장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잖아요. 네네. 저녁에 유학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한 거는 이제 어학 그리고 GRE 공부 이런 걸 했는데 군대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네. 시험 날짜를 맞춰가지고 또 막 나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네.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 맞추기가. 네, 그 시험도 한국에서는 GRE가 그 당시는 페이퍼 베이스밖에 없어서 1년에 몇 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서 장군님 허가를 받고 국외를 나가서 시험을 보고 왔죠. 그러셨구나. 혹시 저는 저 SBK에서 공식, 비공식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박사세요, 지현님은? 저는 필로소피죠. 필로소피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죠. 저는 농담이고요. 저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기과 나오셨군요. 네, 전기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사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 미시간주의 앤아버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요. 박사 공부가 어렵다기보다 네. 엄청 길고 기약이 없거든요. 언제 끝날지. 어허. 약간 군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 뭐 몸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진짜 힘든 거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거. 아하. 박사도 보시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뭔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친구들이 뭐 하러 가자 하면은 안 돼, 나 이거 해야 돼, 바빠. 괜히 그래서 여유 있게 근데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지금 보면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한테 좀 왕따 당하는데? 놀 건 사실 다 놀죠. 근데 이제 노는데? 네, 뭐 조급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네, 노는 건 놀지만 이제 뭐 몇 박 며칠 뭐 여행을 가자, 뭐 한국을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점이 있어서 나는 왠지 내가 지금 한국 가는 건 사치인 것 같아. 그래서 더 학교를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아마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도 유학생도 많이 있고 네.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저 앤아버 있을 때 거길 맨아버라고 불렀어요. 맨아버요? 네, 여자친구를 떠나서 이제 여성이 많이 없다. 산호세를 맨호세로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맨호세를 오고 나니까 네. 앤아버를 맨아버라고 하는 건 기만입니다. 근데 또 살다 보니까요. 이 동네에도 우리 채팅방 보시면 알잖아요. 네. 이혼 남성분들 많은 만큼 이혼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저희 또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여성분 회원분들이 더 많으세요. 숫자. 네, 근데 뭐 글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안 보면서 없다고 막. 네. 제 생각에는 서로 아싼데 괜히 집에 있으면서 찾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네.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네. 우리 진행자님. 네. 진행자님의 지인을 네. 통해서 지금 아내를 소개받았죠. 아하, 박수. 소개를 받으셨구나. 와, 그 얘기는 잠깐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얘기로 엔지니어가 미국에 오게 되는 다양한 pathway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 가지 패스를 정해서 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사실 하나의 길이고, 네.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 오는 패스를 봤는데요. 결국 미국에 오는 거는 뭐 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 하겠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가? 혹은 그 실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미국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민 비자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 가장 정석적이고, 그러니까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방법이 미국에서 학위를 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최소 3년의 취업이 보장되죠. 그 스템 OPT 제도가 있어서 3년 동안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도 마음 놓고 일단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회사들도 고용을 일단 안 합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있는 시간 동안에, 보장된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취업 비자든 영주권이든 이거를 신청해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약간 도전해 보실 만한 게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국적 기업. 구글 코리아, 뭐 MS 코리아. 근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 엔지니어링 포지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운이겠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1년인가 이상 일하면은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 미국 법인에 있는 팀이 이 사람을 원할 경우에. 꼭 코리아 아니더라도 뭐 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갔다가 오시는 경우들도 전 봤고요. 다국적 회사인데 제 다니는 회사가 네. 저희 팀에 있는 그 몇몇 팀원들도 그 싱가포르 법인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로. 네. 이건 단순히 엔지니어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PM 친구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연님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나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한 거는 반도체 칩 설계하는 걸 전공을 했는데요. 네. 비슷하게 해서 약간 센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센서 부품부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까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엔지니어 또 하드웨어 전문가로서 실리콘밸리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확실히 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하드웨어를 사실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삼성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하드웨어 인력이 또 미국 회사들이 많이 뽑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 분은 정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다고 하죠. 엔지니어들한테. 도전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이 채팅방 중에 엔지니어 채팅방 있잖아요. 개발자 채팅방. 저희 방장님이시잖아요. 네, 많이 질문.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한국 계신 분들이 미국 엔지니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요? 음, 그냥 숫자만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많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세금이나 생활 수준이나 여기서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한국에 있는 게 웬만해서는 삶의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돈 때문에 미국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새로운 분야, 한국에서 안 하는 분야를 해보고 싶거나 그냥 미국에서 한번 일해보는 게,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 테크의 중심지니까 네네. 여기서 일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의 이런 점은 정말 괜찮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서 이런 점은 정말 경험해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람을.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에 가도 보람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제품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네네. 친구들이 써주고. 내가 네. 기획하고 내가 그쵸. 개발하고 네.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써주니까 네.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보다는 기회가 많은 게, 한국은 예를 들어 삼성 정도 되는 회사가 아니면 네네. 혹은 뭐 카카오 이런 데가 아니면 친구들이 내가 만든 거를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네네. 점이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직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네. 미국이 회사 수가 많아서 갈 데가 많죠.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회사로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다. 저는 그 문화 자체가 되게 개방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직장 문화죠. 네네네. 뭐 한국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출근 시간 언제고 퇴근 시간 언제냐. 그쵸. 이건 회사마다 다를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 있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딱히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수직적인 회사 구조. 근데 실리콘밸리는 좀 열린 문화, 수평적인. 실리콘밸리 회사도 수직적인 면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 굴러가니까. 네네. 그치만 그 문화, 일하는 거를 제외하고 서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거에 있어서는 정말 수평적인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미팅 룸을 잡았는데 좀 자리가 모자랐어요.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막내가 제일 먼저 와도 자리가 모자르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죠. 그렇죠. 눈치 자리 보면서. 들여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시니어 매니저가 좀 늦게 들어왔다. 자리가 없다. 그럼 서서 참여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눈치 볼 일이 없다. 그런 눈치 볼 부분은. 일도 없고 음, 회식도 없고 굳이 회식 같은 게 있다면은 근무 중에 뭐 점심시간이라든가 근무 중에 이렇게 먹으라고 많이 해놓고 그것도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 자유가 좋죠. 알겠습니다. 좀 자유롭다, 분위기가. 네. 그러면 좀 약간 영어가 엄청 편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석사 하고 오셨으니까. 네.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긴장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철면피가 필요한데요. 한국에서 저도 만 27배였어요. 영어를 되게 못하고 요즘도 그 맥도날드 주문 잘못하고 그럼 옆에서 와이프가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알아듣는 게 어려웠는데 이 미국에는 다양한 액센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 매니저가 그때 하이어링 매니저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음, 중국 발음이 제가 귀에 많이 익지 않은 거예요. 인도나 이렇게 그쵸. 예. 몇몇은 익숙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때는 진짜 철면피 깔고 무조건 나 못 알아들었다 다시 말해줘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아들었느냐가 중요하지 뭐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는 진짜 의미 전달 의사소통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진짜 뭐 10번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 친구는 아예 그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음, 한 번, 두 번 정도는 잘 못 알아듣겠으면은 물어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알아는 들었는데 약간 나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약간 뭐라 그러지? 페이크로 이렇게 물어볼 네네. 수가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로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기 맨 아버에서 사시다가 맨 호세로 오셨는데 실리콘밸리에 오셔가지고 성공한 이 삶을 살고 계세요. 여기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 호세니까요. 그죠? 그 성공담 좀 들려주세요. 네,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네. 지금 진행자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소개팅을 했잖아요. 아하. 좋으신 분이네. 예. 제가 이거는 밝힐 수 있는 건데 저는 소개팅을 엄청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소개팅에서 2번 이상의 데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땡. 제가 안 보거나 네. 근데 제가 안 볼 때도 항상 상대방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네. 약간의 그 트릭을 썼는데요. 네. 나중에 제 와이프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은 약간 좀 별로라는 거예요. 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뭐 마음에 안 등등등. 들었다는 거죠. 응? 첫 사실 인상이. 소개팅에서 중요한 거는 첫인상 그리고 외모가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쵸. 이거는 다들 인정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쓴 트릭은 하루에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한 다음에 집에 가서 전화로 승부를 봤습니다. 전화로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또 그렇게 좋았대요. 꿀성대, 꿀성대. 그러면은 좀 달달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와이프분한테. 아, 여기서요? 네. 꿀성대 이용해서 좀 더 감정 넣어서 해주세요. 예전에 유진아 사랑한다. 저기 인터뷰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닭살 돋아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개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네네. 일단 이성에게 서로에게 어느 정도 처음에 호감이 있어야지 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다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랑 만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네. 된 거겠죠. 그래서 팁이 그 첫인상이 안 좋았으면은 목소리로 녹여라. 아주 꿀팁이네요, 그거. 그게 팁입니다. 네. 아니면 저기 제이크 민님을 많이 잘 사귀어놔라. 뭐 이런 것도 팁이겠네요. SBK에 잘 모임을 나와라.
SBK 알겠습니다. 모임에서 그 제이크님 지인이 그 네. SBK에 또 이제 수호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 댁에 모였을 때 리빙룸에서 이 소개팅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아, 소님 리빙룸에서 네. SBK에서 사실 커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저희 모임을 나오면. 근데 성공한 케이스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잖아요. 네. 센스남의 실리콘밸리 일기 맞나요? 약간 다른데요. 원래 네. 센스남의 미국 일기라고 했다가 네. 실수로 그 로고를 센스맨으로 써갖고 아, 센스맨으로 바꿨어요. 센스맨의 미국 일기. 네. 근데 사실 제가 채널이 아직 안 크니까 약간 네. 이름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실리콘밸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줄여서 뭐 실리콘 C 그리고 네. 벨맨 이렇게 C벨맨 하려고 했는데 이- 주변 반응이 별로라 가지고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좋은데요. C벨맨이요? 네. 네, 실리콘이 그 원소 기호가 SI C잖아요. SI. 네. 네. 그래서 C벨맨으로. 네, 임팩트 있네요. C벨맨. 네, 네네네. 네, 한 며칠 더 고민해보고 결정할게요. 네네네. 주로 지금 하시는 컨텐츠가 뭐예요, 혹시? 처음에는 그 그릴을 처음 사가지고 고기 굽는 네. 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하나 음. 꽂히면은 막 파기 때문에 네. 그릴로 고기 굽는 영상이 꽤 많고요. 네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가 캠핑에 꽂혀서 네. 캠핑 준비를 하면서 근처 공원도 좀 다녀보고 글램핑장도 갔다 오고 뭐 와이너리도 가고 이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쪽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가 아니고 뭐야,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 예. 약간 브이로그 형식이라서 딱히 주제는 없습니다만 음. 그냥 제가 재밌어 하는 거 꽂힌 거, 제가 지금 꽂혀 있는 걸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그 고기 영상 네. 진짜 와, 되게 정말 보면서 진짜 군침을 계속 흘려요, 저는. 고기 굽는 거. 저도 편집을 하면은 며칠 네. 걸리는데 저 이제 일하면서 하니까 이제 밤에 조금씩 하다 보면 며칠 걸리는데 그냥 업로드를 하고선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잖아요. 네. 그 순간 배가 고파서 고기를 사러 갔다 오고 하나를 또 굽습니다. 예, 그 지금 영상이 한 7개 정도 고기 굽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혹시 베스트를 한 가지만 본다면 베스트는 예. 고기 값이 제일 비싼 게 확실히 맛있어요. 뭐게요? 그거 리바이죠, 그러면. 네, 리바이. 와이프도 이제 뭐 새로운 거 한번 해보면은 아 맛있네? 근데 리바이 네. 먹자 막 이래요. 아, 근데 거기 정말 고기 굽는 그 온도부터 시작해서 되게 지식이 깊으시더라고요. 고기 결 반대로 잘라라. 그다음에 시어링은 어떻게 하고 시즈닝 하는 거요? 시즈닝은 어떤 걸 쓰면은 맛있다. 무슨 맛이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함정이 있는 게요. 네. 제 첫 영상이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초보인데 네. 꽂히면 좀 깊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찍으려면은 이제 한 몇십 개를 봅니다, 제가 영상을. 그리고 공부를 해요. 네. 그 공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이제 영상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브리스켓 영상에 보면 브리스켓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고기 온도가 막 뜨겁게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요. 네네. 그거 보고선 찾아봤잖아요. 네.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기 전까지는 또 네. 고기가 안 뜨거워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맛을 시청자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척. 그치만 다 근거 있는 얘기고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공부한 거니까 다 네. 피가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는 고기 그 브리스켓 구우실 때 네. 우는 고기 이런 표현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글쎄요. 아니 이거 우는 고기가 울다니 이게 육즙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운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런 거 되게 임팩트가 커요. 이런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연님 센스맨의 미국 일기가 아니라 우는 고기 하시는 지연님으로 불리거든요, 솔직히. 아, 그 PD님들하고 저 부를 때요. 우는 고기 스트리머 지연님으로 불려요. 그 우는 고기가 네. 임팩트가 세서.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제가 뽑은 그 고기 영상 중에 베스트는 만화 고기. 아, 토마호크. 토마호크 뼈 달린 거, 망치같이 생긴 거. 그거 할 때 좀 쇼를 했는데 뼈가 엄청 뜨겁거든요. 그거 맨손으로 잡다가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맞아요. 아 뜨거 그 들어가잖아요. 그 앞으로는 고기 콘텐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아시겠지만 고기 콘텐츠가 한국에서도 핫해요. 맞아요. 근데 고기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실험도 많이 하시고
남들 안 해본 거 해서 막 알려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브이로그 고기 굽는 거라서 지금 목표는 안 먹어본 부위 한 번씩 다 해 먹어보는 게 목표고요. 네. 그냥 그 정도고 음. 고기를 구우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컨텐츠 그런 지식 걸 많이 공유. 생각하고 네네 지식 공유.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도 좀 다른 닭고기나 이런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삶은 굽고 이런 걸 좀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떤지. 네 비어캔 뭐 이런 것도 좀 생각 중은 있고요. 비어캔 치킨. 네, 예. 그 치킨 엉덩이에다 이렇게 막 맥주 꽂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저의 아이디어인데 미국에는 특히 또 실리콘밸리에는 비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기가 아닌 야채 가지나 뭐 이런 뭐 파프리카 이런 거를 맛있게 굽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또 그 고기 영상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를 고기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고기 안 먹고 그거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야채 특집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좀 네,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많은 예. 가지는 제가 네네. 반려식물이라 제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뭐 알겠습니다. 야채 예, 특집. 예, 야채 특집 기대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또 SBK 개발자 엔지니어 모임 오픈챗 방에서 방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부끄러운데 제가 그 지금 진행자님한테 방장 네. 권한을 물려받고선 네, 뭘 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데 예, 근데 지금 생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에 학생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자나 엔지니어 지망생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 멘토링 비슷하게 Q&A 세션 이런 걸 좀 계획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너무, 제가 한 예, 가지 광고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인데 학생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님들이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면 음, 잭님도 그쪽이시죠? 아니요, 저 하드 엔지니어예요. 아, 그런가요? 네, 현업에 계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님들 그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기획해서 학생들하고 네. 한번 Q&A 멘토링 세션 합시다. 네, 저희 센스맨의 미국 일기 유튜브 채널하고 SBK 개발자 엔지니어 오픈챗 저희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센스맨 조지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와이프 사랑합니다. 아, 저도 진짜. 와이프 사랑해.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테크, 구직, 내 집 마련, 재테크, 주식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거리 또는 공유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sbkoreans.com 여기에 있는 라디오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다음 에피소드에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잼피디님 셀피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이게 뭐야? 오디오 다 겹치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냥 생일 축하 그냥 노래를 불러. 차라리 노래를 켜주는 노래를 게 불러 어때? 노래를. 너무 길어. 아이. 부르세요. 아이, 길어도. 부르세요 그러면 부르세요. 지금은 뭐가 꽂히셨어요? 캠핑이요. 캠핑. 저번에 글램핑 시도했잖아요. 그 시도에서 실패해가지고 그 호캉스 가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캠핑으로 넘어가려고 네. 사실 8월 15일에 예약했어요. 8월 15일 되게 기념비적인 날에 가시네요. 네, 네. 그 광복입니다. 8.15 카운티 파크 예약을 해갖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안녕하세요. 제이크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핫도그 먹방 해보겠습니다. 핫도그 보여드릴게요. 핫도그. 뜨거워요.
그럼 지금부터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핫도그가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자, 핫도그 보이시죠? 어머, 감사합니다.